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까지 현안 관련해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자, 어제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했던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목했다기보다는 기가 찬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의원 그 얘기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또 있습니까? 예, 그거 말고. 예. 일단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 윤석열이 이러잖아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예.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된다고 하면서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이. 네. 이거는 왜 집어넣냐 하면서 자기가 웃으면서 웃었다. 얘기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웃으면서 얘기했다. 아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비상계엄도 무슨 일이고 네. 탄핵 심판 받고 있는 것도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예. 대형 포고령과 비상 입법 쪽지 관련해서 전부 다 김용현한테 넘기고 네. 또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심장에 총을 쏜 김재규도 재판받을 때 다 내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런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던 그 부하 아랫 사람들 그 뭐 군경 그 수뇌부들은 어떤 생각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원이 아닌 요원을 의원 빼라고 얘기. 예. 그걸 윤석열이가 질문하니까 김용현이 이것도 맞장구 쳤잖아요. 네. 뭐 다들 이제 바이든 날리면 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청구인 변호사들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예. 아니 이게 요원이면 철수 명령 내리면 되지 왜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 피청구인 변호사들도 웃더라고 그래서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사실 이 보면 이런 변론에 직접 나옴으로써 이 사람들의 진면목이나 모든 것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 정도였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말 국가 지도자고 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둘이가 앉아서 웃고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국방 모든 걸 맡겼다라는 게 자체가 조금 국민으로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원님. 그 화면 보면요. 네. 계속해서 윤석열이 김용현을 계속 쳐다보고요. 맞습니다. 쳐다봐요. 예. 눈을 마주치고 뭔가 이제 사인을 주려고. 네. 그 모습도 진짜 보기 싫고 그 말할 때 보면 그 과거에도 항상 그 좀 도리도리하는 거하고 네. 당수치기 하듯이 막 손 이렇게 막 내리면서 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예, 진짜 보기 싫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그 내란 수괴로 해서 이원적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 받는 자리에서도 그 액션 쓰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멘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관이 네. 물었잖아요. 비상계엄 왜 했냐고. 그렇죠. 김용현한테 그랬더니 뭐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뭐 확인하려고 그랬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스스로가 이거 이원적이다라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자백한 꼴 아닌가요? 예, 원래 우리 비상계엄은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예. 자, 그것도 지금 화면에 계속 윤석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변론길도 그렇고 이번 변론길도 그렇고 양복 차림에 머리도 정돈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특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네.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교정당국의 재량상이다 이렇게 애써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예를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이제 교정당국이 요구해서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게 처음이니까요. 이 비용은 누가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수인 번호가 적힌 이제 10번이잖아요. 예, 0010. 예. 예, 그것은 일반 옷게 돼서 그러니까 배지. 배지에도 달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번호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 다 달고 나왔거든요. 네. 본인만 또 예의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지난번에 김건희 그 황제 출장 조사 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까지도 뭐 피의자까지 특급 의전까지 이게 전부 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법무부의 그 해명이 더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던데 이게 대중매체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익과 국격을 위해서 허용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언어 도단이죠. 지금 아니 12.3 내란으로 공익과 국격을 뿌리째 뒤흔든 장본인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본인인데 예. 예. 그런 사람에게 이거는 절대로 예외가 적용되거나 특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런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진 저걸 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을까요? 다른 전직 대통령을 보면 더 초췌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를 이제 이 사람은 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부정선거도 뭐 사실인 것처럼 아주 확신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자기가 한 계엄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막 그 확신범으로 지금 확신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거를 또 지지하는 또 일부 극우 보수층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 비롯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건재하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비상계엄 정당했다. 이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선전선동하는 거죠. 더 싸워라. 예.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자, 중요 발언들 하나씩 조금 짚어서 보면 윤석열이 민주당의 권력남용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 것인데 이게 실패한 계엄은 아니고 예상보다 빨리 끝난 계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셨는지요? 아니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1일짜리 계엄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1일짜리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다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게 그러면서 하루짜리 계엄이고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뭐 예비비 관련된 거 쪽지라든지 뭐 선관위 그 정보사도 네. 뭐 그 2, 3일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 진술도 나왔고 네. 또 김용현이도 어제 그랬어요. 또 막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자기는 2, 3일은 갈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막 말을 지어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저도 담 넘어갔어요. 네. 가게에서 아니 저같이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쳐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국민들이 목도했는데도 다 봤는데요. 예. 예. 그리고 그 야당이나 뭐 이런 것도 야당의 뭐 자기가 주장하는 권력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안 않잖아요. 되죠. 전시 예.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저는 어제 그 재판장들을 이렇게 표정 보니까 네. 뭐 그냥 저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심리도 필요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아 근데 그 김용현의 태도가 조금 입장이 조금씩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윤석열이 다 검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살짝씩 바꾸는 모습. 윤석열 지키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어제 윤석열과 김용현의 그 서로 눈 마주치고 한 걸 봤을 때에는 이제 한 가닥 희망이 그 혹시라도 둘 다 이제 망상가들 아닙니까? 네. 혹시라도 여기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윤석열이 살아나야지 자기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용현이요. 네. 그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했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 포구령 이것도 자기가 작성한 거 맞지만 윤석열도 검토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김용현이가 그 계엄을 제안하고 윤석열이가 실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이가 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받는다는 그것은 언감생심이죠. 또 다른 쟁점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비상입법기구 문건 이 부분인데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를 작성했다 김용현이가 이제 본인이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윤석열한테 이게 윤석열의 허락과 결재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하.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한 논란의 여지 없는 명확한 내용이다라고 결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이 거짓말인데 음. 그 윤석열이 자기가 준 적 없다라고 김용현이가 자기가 직접 최상목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누구 시켜가지고 행정관 시켜가지고. 예. 근데 그 최상목은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달리 얘기했죠, 조금. 예, 저기 그 국무회의 짝퉁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네. 윤석열이 자기를 불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줬다라고 했거든요. 벌써 이것도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또 외교부 장관은 또 직접 받았다는 얘기도 또 본인이 직접 외교부 장관 했고요. 직접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네. 그래 이제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검찰이 네.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 아, 뭐 이런 식의 약간 일부 언론에서 난 적이 있어요.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이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네. 그 11명 국무위원은 빼박으로 수사받게 생겼어요. 다 받아야 되겠죠, 이제. 예,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쪽지를 예. 최상목한테만 준 게 아니라 총리도한테도 줬고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뭐 6, 7명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네. 수사해야죠, 이제. 여기 8번이 기재부께 8번이면 네. 최소한 7개 더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뭐 보니까 그 번호 8번은 네. 그거는 뭐 자기가 적은 거 아니다라고 김용현이가 재판장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6명 정도를 언급했으니까 음흠. 그 사람들은 100% 조사 받아야죠. 뭐 받았는지. 자, 검찰에서 사실은 군인들이나 경찰 조사는 좀 잘하고 있는데 내각이나 뭐 참모진 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좀 이게 실타래는 풀리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조사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거기서 국무위원들 11명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회 본회의 나와갖고 전부 다 자기네를 반대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 얘기 있었다 나왔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럼 찾아내야죠 이제. 찾아내야 된다. 예. 자, 자연스럽게 좀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하면 공수처에서 어제 윤석열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예. 그냥 조사가 좀 어렵다고 봐서 넘겼는데 검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뭐 세 차례나 가서 구인하다가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넘긴 측면이 있는데 뭐 공수처에 대한 평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 좀 없다거나 또는 뭐 치밀하지 못했다거나 네.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검찰까지 이제 어쨌든 공소 의견으로 해서 넘긴 거잖아요. 구속까지 한 거잖아요. 구속시킨 예, 그렇죠. 거잖아요. 구속까지 시킨 거니까 뭐 이제 검찰 넘어간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이죠. 네. 검찰은 그 지금 현재 너무나 이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윤석열을 무슨 뭐 무혐의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조치들은 뭐 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어쨌든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임명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 지금 거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총장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이제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정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너무 엄중한 내용이라서 저건 할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도움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왜 공수처는 3, 4류 검사들이 가는 거라서 맞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검사는 이제 인류 검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인류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는 건데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도 저는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를 회피할 도리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에도 공수처처럼 수사권 없다는 논리는 동일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측에서 보면. 예. 그래서 검찰에서 뭐 경찰한테 넘겼다 다시 받는 뭐 그것 카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박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검찰은 자기 조직 지키는 게 거의 뭐 최대의 과제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여기에서 역할을 한다는 모습을 각인시킬 그럴 생각들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해서 이제 기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소까지 갈 것이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벌써 뭐 냄새를 풍기 몇 가지 우리한테 의심 사는 짓을 했잖아요. 네. 그 김성훈 차장 그 영장 기각해주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재청구가 되는 겁니까? 그 영장을 기각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발련지 기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예. 기각이라고 했어요. 기각이라고. 기각입니까? 예. 예, 기각이라고 그때 했었고 그래서 어제도 그 헌재 재판정에 김성훈이가 거기 그 같이 경호하면서 따라 들어오잖아요.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슨 인사 조치하겠다 지금 막 이렇게 엄포도 놓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검찰에서 한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언론 보도 나왔고 네. 이게 결국은 검찰에서 또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죠 이것도. 예. 자기네들 판단하에서 요 정도는 자기네들이 좀 풀어주자.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이 이제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이후에도 그런 장난을 칠 가능성은 대단히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특검법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또 거부권 행사한다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고민하는 거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탄핵 심판 때문에. 거기 쪽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얘기입니다, 그거 다. 예, 그 본인이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내란 특검법의 핵심이 이제 당사자가 돼버렸는데 예. 어떻게 보면 내란의 공범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꼴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검사 통해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약간 면죄부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네. 자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기 일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최상목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또 가사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 제2요구권 넘어오면 저는 거의 100% 통과될 거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도 2표 모자랐잖아요. 2개 모자랐 2표. 예. 그 중에 한 표는 기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친한계 의원들 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그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의 가능성. 특검이 되면 법적인 흠결이 다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예. 뭐 수사권 없다 뭐 네. 이런 논란들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우리가 좀 장난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 커버가 되니까 일각에서 뭐 외환죄 빼고 뭐 이렇게 등등 뭐 선전선동행위 빼고 그래서 그러면 뭐 그 특검에서 공소 유지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적도 하시던데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공소를 유지한 주체가 특검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실용주의 기치를 또 내세웠는데 또 일단은 뭐 어제 기자회견하고 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전체적인 추세가 네. 그 추세인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 맞다나 겸허히 수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그 분석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중도층하고 진보층이 간망세로 돌아섰고 보수 특히 극우 보수가 이제 보수가 결집을 해서 이제 가표집되는 네. 그런 게 이제 뭐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중도나 진보 같은 경우는 목적을 이미 달성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윤석열이가 구속되었고 이제 다 탄핵 했네요. 탄핵 심판 받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보수는 그 기각시키고 또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대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는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네 가지가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라든지 이게 계엄은 정당했다라든지 사기 탄핵이라든지 뭐 체포가 불법이었다. 이 네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구 유튜버들을 통해 갖고 확산되면서 또 정가군 등 그 아스팔트 구구 보수들이 집회를 통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 20% 후반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보수층에 네. 그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 때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일 지침이 02번, 07번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라는 게 지침이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기 대선 프레임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네. 이 여론조사가 조기 대선의 여론조사다라고 계속 그쪽 보수층에서 이것도 계속 그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거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건데 이것도 명백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기 대선 여론조사하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도 결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진보나 보수는 그 중도는 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이재명 그 박스권 프레임은요. 네. 2016년도 상황을 보면 돼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네. 우리 당 지지보다 10% 이상 낮았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 보수층의 그 후보들을 다 합치면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 높았잖아요.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었습니다. 예, 그때 50% 넘어갔어요. 그쪽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 42%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근데 저기 오히려 그때 문재인 후보는 한 10% 정도 낮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 약간 낮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 5% 정도 낮은 상황인데다가 맞습니다. 예. 상대 그 보수층의 후보들 중에 지금 대항마가 이렇게 다 합쳐도 김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가 나오면 뭐 땡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여론조사에서 경험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회복과 성장이라는 그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는 그 저걸 던졌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랑 진보층이 간망세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숙제로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했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실용주의. 예, 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그 프레임, 회복과 성장,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당의 대외 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계속 시민사회 소통하고 있는데 이 촛불과 응원봉을 든 국민들 광장의 목소리들을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